다른 것과 다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행태양이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변호사님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 전화가 변호사님한테 도달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도달했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는데. 제가 또 최근에 나온 판례를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전화가 신호가 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네네. 변호사님 집에 없었어요. 근데 없으면 보통 우편집 배원이 누구누구로부터 편지가 왔었어요. 딱지 하나 붙여놓고. 그렇죠. 딱지 붙여놓고 네, 가잖아요. 네. 이거는 제 편지가 변호사님한테 도달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이거 아주 질문이 예리하신데 네. 이거는 도달 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랑은 차이가 있나요? 뭐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편지를 그렇죠. 내가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왔었어요 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편지가 왔었어요 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데 네네네. 도달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야, 이거 사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하다가 약간 지금 당한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우편은 사실은 좀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전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 전화도 요거는 도달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스토킹 범죄에 보면은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이런 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아무리 많이 전화를 했어도 그게 실제로 상대방의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만 찍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화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봐가지고 무죄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약간 판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변호사님? 생각해보면 그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나는 스토킹 피해자예요.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네. 내가 피해자로서 그런 거를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그 네.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서운 전화인데 그거를 내가 받아야지만 피해자가 되는 아주 좀 뭔가 조금은 이상한 그런 게 된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신설이 이제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좀 판례들이 한 개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네. 그래서 그 법조문을 한번 일단은 네, 좀 네. 소개를 드릴게요.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데 그 특정한 행위 중에 다양한 요소 중에서 하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이나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용성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부재중 떠는 게 도달이냐, 네. 전화가 울렸는데 이게 도달이냐, 일단은 도달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5월에 이제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은 부재중이라는 문자가 뜨고 그다음에 네. 벨소리가 울리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음향이나 문자를 도달시켰다고 본 거예요. 그 전파망을 이용해서. 네. 과거의 판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음향 그 자체가 도달을 해야 돼요. 제가 용성호 변호사님이라고 말한 그 목소리 그 자체가 도달을 해야 네. 그 음향이 도달을 했다라고 본 건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 핸드폰이 울리는 음향 그 네. 음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도달하게 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스토킹 행위에 포섭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면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최근에 바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내가 상대방의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부재중 전화 찍혀 있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사 표시가 부재중 전화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내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희망한다라는 그 의사 표시가 그렇죠. 도달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어떤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행태양이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나 겁내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상대방에게 내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부재중 메시지 뭐 혹은 음향이라는 게 이제 뭐 도달을 해서 뭐 스토킹 행위가 이제 됩니다 이런 거를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사실 법률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이나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는 그 짧은 법문장을 네. 실제 사례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 맞아요. 네. 포섭을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네. 변호사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탈법해서 네. 법 피해가고 좀 주된 업무처럼 음. 잘못되게 좀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논리를 짜가지고서는 사실관계를 법조항에 포섭시키는 일을 저희가 한다 이런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바뀐 판례에 의하면 부재중 전화 남겨있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니까요. 관련 피해 겪고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